자, 4강에서는 리액트의 이제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들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이벤트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미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리액트에서 여러분 이벤트는 똑같은데요. 대신 이벤트 명이 전부 카멜 표기법으로 변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 저희가 순수 HTML5에서 자바스크립트 쓸 때는 뭐 on 클릭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자, 얘가 on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카멜 표기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요렇게. 자, 예를 들어 on 키업 같은 경우, 키업은 손가락을 뗐을 때죠. 그쵸? 네. 뭐 이런 경우에는 on 키 대문자로 이런 느낌으로 이벤트 명이 전부 다 변경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봤어요. 이벤트 전달을 할 때는 중괄호 열고 이벤트 실행시킬 함수, 함수를 전달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input 값은 저희가 이제 input 값을 한번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input 값의 관리. 예를 들어서 이제 값이 변경이 되면 어떤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버튼 같은 걸 여러분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input 값을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블라블라블라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 작성될 때마다 결국엔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이 스테이트로 전달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클릭 이벤트가 아니고 인풋에 체인지 이벤트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키업 이벤트 써도 되지 않냐? 되긴 되는데 키업 이벤트는 약간의 이제 이슈들이 또 몇 개 따라와요. 그냥 인풋 값을 일단 핸들링 할 때는 체인지 이벤트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체인지 이벤트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벤트 객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벤트 객체를 몰랐더라면 제가 상당히 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벤트 객체를 모르면. 그쵸? 자, 여기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체인지에서 핸들 네임이라는 걸 이제 연결을 해줬어요. 온체인지 기능 안에서. 그러면 인풋 값이 이제 바뀔 때마다 핸들 네임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입력한 자신이 갖고 있는 값이죠. 입력한 자신이 갖고 있는 값. 자, 이때 우리는 이벤트 객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체인지 이벤트의 이벤트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여러분이 선언하지 않더라도 뭐가 전달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현재 동작되고 있는 이벤트 객체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벤트 객체예요. 뭐 클릭 이벤트였다, 어느 위치에서 뭐 동작을 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 그 값은 실제로 밸류에 남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이벤트 타겟이라는 속성이에요. 이벤트 타겟은 실제 이벤트가 동작된 태그를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그 태그의 밸류 값을 set name한테 전달을 해서 사용자가 바로 입력한 값을 스테이트를 통해서 계속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자, 요까지만 작성이 들어가셔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긴 하는데, 인풋에서 실제로 나타내는, 인풋이 가지고 있는 이 값은 리액트의 상태 값으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인풋의 밸류의 마지막으로 집어넣어서 항상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값이 밸류 값을 따라다닐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선 연결 안 하면 바로 그냥 에러예요. 바로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바로 에러를 띄우게 되는데,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그래도 좀 봐주긴 하더라고요. 이걸 적지 않더라도 동작은 되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 추후에 언젠가는 잘못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이 값, 스테이트 값으로 인풋의 밸류 값을, 인풋의 밸류를 지정을 해서 스테이트와 인풋 태그의 이제 상태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꼭 추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뭐 거의 규칙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이벤트 연결한다.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값을 알아오려면 이벤트 객체를 얻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벤트 객체의 밸류 값을 업데이트 해준다. 3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밸류에다가 스테이트 상태를 기입한다. 4번. 쉽죠? 자, 이게 기계처럼 나가면 돼요. 드르륵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자, 한번 이제 이벤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앱.js는 여러분 이제 3번으로 조금 만들어 놓을게요. 자, 기존 거는 여러분 좀 3번으로 좀 밀어 놓고, 자, 새로운 앱.js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컴포넌트는 이벤트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이벤트 컴포넌트 JS. 자, 저처럼 오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컴포넌트 연결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넣어주세요. 이벤트 컴포넌트. 자, 이벤트 규칙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인풋 태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마지막에 슬래시 들어가죠. 그쵸?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초기값 하나 지정을 할 건데, 자, 이름은 뭐 네임이라고 할까요? use state. 자, 초기값은 뭐 공백으로 하나 해놓고 const name이라는 변수 하나와 그 다음에 set name이라는 state 하나 선언을 할게요. 그리고 요 네임을 아래쪽에다가 일단은 뭐 찍어 주겠습니다. br.
자, input 태그는 이제 뭐 어떤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그 즉시 이제 스테이트에 반영을 하려면 change라는 이벤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input 태그에 우리 change 이벤트. 자, 아까 규칙을 설명드렸죠. on까지만 적으시면 이제 잘 나올 텐데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벤트 명들이 이렇게 이제 클릭 같은 경우에 뭐 on클릭, change 같은 경우에는 onChange, 또는 뭐 키업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자, 키업 같은 경우에 그쵸? 이렇게 카멜 표기법으로 전부 다 변경이 됐어요. 요런 거는 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뭐 있다라는 거겠죠? 체인지 이벤트 하나 걸어볼게요. 자, 체인지는 함수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뭐 핸들 체인지라는 함수를 하나 연결을 할 거고, 자, 위쪽에서 체인지 함수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input 태그에 여러분 값이 체인지 함수는 값이 변경될 때마다예요. 값이 변경될 때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결국엔 밸류 값이 바뀌겠죠? 그때마다 이 친구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요 input 태그에 접근을 해서 이 친구의 값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도큐먼트 점 해가지고 바로 접근해서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리액트의 생태계를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자, 요런 경우는 이제 이벤트 객체, 이 실행되는 함수, 그러니까 input 태그에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이 기능이 이벤트 객체로 전달이 돼요. 이벤트 객체. 이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무조건 여러분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JS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벤트 객체가 필요하면은 첫 번째 매개 변수에서 이벤트 객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먼저 좀 찍어 봅시다. 자, 이 변수 해가지고 찍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일단 한번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벤트 객체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쵸? 자, 클릭을 할 때마다 인풋에서 동작하는 이벤트 객체가 전달이 되네요. 뭐 여기서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자, 요런 속성들을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거, 바로 동작되는 태그 자신을 나타내는 이벤트 타겟이라는 속성입니다. 저 이벤트 타겟. 자, 이점 타겟으로 접근하면 이벤트가 동작되고 있는 태그 자신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태그 자신. 자, 지금 이벤트 객체를 잘 모른다면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방법이야. 네. 지금 이벤트 객체를 다시 설명하긴 제가 좀 늦었죠. 그쵸? 자, 태그 자신에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태그의 밸류 값, 실제 작성한 이 값이 밸류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뭐다? 사용자의 입력 값이 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고 새로 고침을 하신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은 값이 여러분 변경되어 가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요 값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리액트의 상태 값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오면 set
네임한테 한 번에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벤트 점 타겟 점 밸류. 자, 요까지만 작성을 하더라도 일단 스테이트는 여러분 보세요. 스테이트는 계속 체인지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밑에다가 찍어 놓은 이 값이 지금 스테이트 값으로 잘 찍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추후의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setName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다시 렌더링을 시키겠죠? 화면을 다시 싹 지웠다가 다시 이렇게 그려 나가면서 바뀐 네임 부분을 찍어 주는데요. 요까지만 작성하시면은 추후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풋의 밸류 값에다가도 밸류 속성에다가는 여기 스테이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함수형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클래스형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났었어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여기 밸류에 요렇게 결국에 네임 값을 적어주면은 인풋의 값이 스테이트 값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으셨을 때 실행되는 결과 자체는 여러분 동일해요. 자, 요게 인풋에 여러분 값을 핸들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여기다 적어 놓읍시다. 마지막으로 인풋에 밸류 속성의 리액트의 스테이트를 적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봅시다. 다양한 이벤트 형태를 좀 구경해 볼 건데, 뭐 이번에는 클릭 이벤트 하나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선은 인풋 태그를 하나만 더 만듭시다. 텍스트 모양으로 자, 인풋 태그를 똑같은 걸 하나 좀 더 만들어 줄게요. 자, 우선 이 두 번째 인풋 태그를 이제 뭐 나타내는 스테이트부터 좀 선언을 해줄까요? 자, 위쪽에다가 const topic이라는 변수와 set topic 하나 만들고, 자, use state는 공백으로 하나 선언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 함수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밑에서는 이제 change 연결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on change. 자, 요거는 뭐 바로 작성을 할까요? 굳이 뭐 함수를 만들지 않고 바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set topic에다가 위쪽에 있는 자, 이벤트 변수 전달을 받고, set topic에서는 target value 이용해 가지고 연결해주는 함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저 위에랑 완전히 동일한 모형이에요. 위에서 함수 나눠서 작성했던 거랑 완전 동일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밸류에다가는
토픽이 갖고 있는 상태값 지정을 해주면 되죠. 중괄호를 좀 잘 보시고, 뭐 제목도 하나만 좀 달아줍시다. 키업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위에랑 지금 동일한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쪽에서는 뭐 변경된 값 정도만 그냥 찍어줄게요. 변경된 값은 토픽이다 이렇게 좀 찍어주겠습니다. 우선은 결과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자, 밑에 거는 뭐 밑에 거대로, 위에 거는 뭐 위에 거대로 이렇게 잘 동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벤트를 하나 좀 더 걸어볼 거예요. 자, 키업 이벤트를 하나 걸어봅시다. 키업. 자, 키업 이벤트는 이제 키보드를 여러분 눌렀다가 손가락을 이제 뗐을 때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체인지 이벤트는 뭐 체인지대로 동작을 하고, 여러 이벤트 여러분 주시고 싶으시면은 이벤트를 뭐 여러 개 적으시면 돼요. 보통 줄을 바꿔서 많이 나타내는 편인데, 줄을 하나 좀 바꾼 다음에 온 키업이라는 걸 하나 이제 만들어 볼까요? 온 키업.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로 연결을 해줍시다. 뭐 핸들 키업 해가지고 함수 하나 연결을 하고, 자, 위쪽에다가는 핸들 키업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키업에서 간단하게 뭐 콘솔 로그만 하나 좀 찍어 볼게요. 자, 이벤트가 여러분 이제 두 개나 걸려 있죠. 둘 다 동작을 하게 돼요. 값이 바뀔 때도 이게 동작이 되고, 또는 손가락 이제 눌렀다가 손가락을 딱 뗐을 때 마찬가지로 자, 이벤트가 동작이 됩니다. 둘 다 같이 동작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보이시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 이제 한글을 좀 적게 되면 이제 한 번 눌렀을 때 이렇게 두 번씩 실행되는 좀 현상이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 버그 같아요. 버그. 한글이 2바이트라 가지고 이제 뭐 어쩔 때는 안 그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이제 두 개씩 이게 실행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데, 이제 영어로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영어나 숫자로 버그 같아요. 버그. 혹시 뭐 이게 왜 그런지 좀 여러분 확인되시는 분은 저에게 제보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는데 뭐 한글은 2바이트고 영어는 뭐 1바이트라서 뭐 그렇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뭐 두 번씩 동작되는 건 여러분 한글 누를 때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일단 해두시고,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잘 동작이 됩니다. 자, 이번 키업은 제가 그럼 왜 만들었냐면은 엔터 값의 처리도 한번 해보려고 만들었어요. 엔터 값. 자, 여러분 이 이벤트를 두고 엔터를 치시더라도 동작이 되겠죠. 왜냐면 엔터라는 거는 키니까. 그쵸?
자, 이 친구도 우리 마찬가지로 이벤트 객체를 하나 받을 겁니다. 이벤트 객체 하나 받고, 자, 여기서 엔터를 감지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자, 볼게요. 자, 쭉 누르다가 엔터를 친다. 그러면은 출력이 됐는데 엔터를 좀 나타낼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보이는데, 그쵸? 키코드라는 것도 아마 있을 거고, 밑에 보시면은 키코드 13번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또는 뭐 키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쵸?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엔터라는 것 자체가 13번 키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엔터를 쳤을 때만 동작을 할 거라면은 저희가 그럼 프로그램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좀 할 수 있겠네요. 엔터를 쳤을 때 동작함. 자,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2점 키라는 값이 또는 키코드라는 값이, 자, 예를 들어 엔터와 똑같다라면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터를 눌렀음. 잘 동작이 되는지를 먼저 봅시다. 자, 누르다가 엔터를 쳤을 때만 동작이 돼요. 자, 뭐 굳이 엔터 값을 막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UX에서 엔터 쳤을 때 동작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엔터를 쳤을 때 뭐 가입이 된다든가, 엔터 쳤을 때 뭐 결제가 된다든가.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뭐 동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남겨둘게요. 그래서 키업 이벤트, 뭐 꼭 엔터 값을 사용하는 데만 쓰이지는 않지만, 뭐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 엔터에 대한 키 접근을 좀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도 한번 볼까요? 이제 클릭. 자, 아래쪽에다가는 이제 클릭 이벤트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클릭 이벤트는 뭐 보통 여러분 버튼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주고, 사용했었던 온클릭 함수 하나 연결을 해줍시다. 자, 함수명은 뭐 핸들 클릭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핸들 클릭. 이쪽에다가는 함수 하나 만들어 주세요. 중괄호 여러분 잘 보세요. 중괄호 컨스트 핸들 클릭을 하나 만듭니다. 자, 클릭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위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이 스테이트 값, 그 다음에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 스테이트 값을 간략하게 경고창으로만 좀 출력을 해줄 거예요. 경고창. 그러면 저희가 사용을 그냥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얼레트 같은 거 이용해서 백틱 써봅시다. 자, 현재 스테이트 값 위에 이제 님의 할 일 목록은
자, 중괄호 열어서 토픽이라고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죠. 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볼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내용을 적어요. 자, 위에는 뭐 홍길동, 자, 아래는 키업도 있지만 체인지 이벤트 같이 갖고 있죠. 자, 밥 먹기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딱 누르면은 경고창이 나왔네요. 그쵸? 자, 스테이트가 지금 두 개라서 이 클릭 함수에서는 뭐 현재 관리되고 있는 스테이트 값에 참조를 그냥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이 내용, 자, 요거를 지워줄 거예요. 클릭했다. 자, 두 가지 값을 경고창으로 띄운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지울 거다. 자, 그럼 지울 때 우리 어떻게? set name이라는 곳에다가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초기화죠. 자, 마찬가지로 토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봅시다. 뭐 화면에 지금 띄우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제 경고창을 하나 보내주기만 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클릭을 하시면 경고창이 나오고 스테이트를 초기화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기본값으로 값의 초기화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우리가 마지막 엔터에서도 동작을 하게 만들 거예요. 마지막 엔터 여기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요 코드네요. 요 코드. 그쵸? 자, 요 코드에서 함수에 연결을 해줄 수도 있겠죠? 엔터를 눌렀음 이라고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엔터를 누른 경우에는 뭐 요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를 이제 다시 호출을 해주겠다. 그럼 이제 엔터 쳤을 때도 클릭이랑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내용을 적어요.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새로 고침 여러 번 하신 다음에 내용을 적고 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예제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든 거고, 지금 사실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요 이벤트들의 뭐 종류들입니다. 가장 평범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게 이제 체인지랑 클릭이랑 그 다음에 뭐 키업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니까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한번 잠깐 여기 볼게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set 토픽 초기화를 지금 거쳤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밸류에서 여러분이 스테이트의 상태값을 연결을 해놓지 않으면은, 요거를 연결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동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요걸 좀 뺐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스테이트는 변경됐지만 밸류가 값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쵸? 여기 잠깐 제가 빼봤어요. 밸류 값을.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나오게 될 수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인풋의 밸류를 잠깐 제가 빼봤어요. 뭐 크게 뭐 에러를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 클릭을 했을 때 분명히 스테이트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쵸? 스테이트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변경된 게 보여요. 초기 값으로. 근데 인풋에는 이제 이렇게 남아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의도하는 것과, 그러니까 리액트의 스테이트 변수랑 다른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밸류 값을 웬만하면 꼭 적으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수준으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자, 가장 뭐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스테이트를 그 이벤트와 이제 스테이트를 연결을 지을 때 내가 필요한 스테이트를 하나씩 만들면 사실 컨트롤하기가 제일 쉬워요. 가장 쉬운데 문제가 좀 있죠. 뭐냐, 이런 스테이트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생성이 되겠네요. 그쵸?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 변수는 저거고 이 변수는 저거고,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화면에 처리해야 될 변수들이 여러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각각의 하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를 하나로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스테이트를 하나로 관리하는 방법은 바로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객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두 개나 만들었는데 하나만 만들 거예요. 대신에 초기 값을 중괄호를 열고, 잘 보세요. 나중에 많이 씁니다. 잘 보세요. 초기 값을 중괄호로 열고 여러분이 상태 관리할 변수를 객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name이라는 키는 공백, topic이라는 키는 공백. 자, 그리고 초기 값이 중괄호라는 거는 객체 형태의 스테이트라는 거죠. 자, 이걸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체인지, 인풋에서 체인지가 여러분 두 개가 일어납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스테이트가 하나니까 이 값이 체인지가 되던 이 값이 체인지가 되던 똑같은 체인지 함수를 태우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 써야 되는 거를 여러분이 하나로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자, 핸들 체인지라는 부분을 조금 봅시다. 자, 핸들 체인지. 자,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문장이 나와요. 뭐냐, 여러분이 저기 토픽을 변경을 하던 네임을 변경을 하던 어차피 지금 동일한 체인지 함수를 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토픽을 변경했을 때는 토픽을 바꿔야 되고, 네임을 변경했을 때는 네임을 바꿔야 되죠. 그럼 뭐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if else 구문 같은 거 막 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점 타겟에 뭐 태그 네임 같은 게 네임 속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xxx였다. 그러면은 뭐 블라블라블라 코드를 실행을 하고, 또는 뭐 else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다른 코드를 실행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전개 구문을 활용해서 객체를 복사해 오는 거예요. 자, 여기만 딱 볼게요. 여기만 한번 볼게요. 카피 변수에서는 객체를 열고 점점점 폼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요 값이 어떻게 되냐?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값을 점점점 전개 구문으로 펼치면은 그대로 객체 안에 들어있는 거를 나열해가지고 복사해서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지금 현재 요 카피 변수는 현재 스테이트 값을 복사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객체의 값을 변경하는 특성을 이용하는데, 자, 콤마 찍고, 자, 객체에서 키는 고유하죠? 키는 고유해요. 네임이라는 키가 중복으로 있으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키, 이점 타겟점 네임, 네임에다가는 각각을 구별할 수 있는 네임 값, 각각의 이제 이름 값을 좀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재 뭐 바뀐 대상의 네임 값을 갖고 와서
자, 그 네임 값을 현재 대상의 value로 바꿔주면은 복사를 해와서 키만 바뀌게 돼요. 자, 구문이 잘 이해가 안 가면은 받아들이세요. 제가 콘솔 창으로 띄워 드릴 테니까 받아들이세요. 자, 요거는 키를 바꾸는 문법이죠. 키를 바꾸는 문법입니다. 해당 키에다가 해당 값으로 바꾼다. 그러면 복사해서 갖고 온 데이터에서 해당 키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한 다음에 한 번에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쳐주면은 기존 값은 유지는 하되 변경한 값만 새로 바꿔서 업데이트를 처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스테이트가 많아질 때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2개일 때는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5개, 6개, 막 10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10개 스테이트 만들어야 되는 걸 요거 하나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코드를 이제 그래도 그대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저희는 요거는 그대로 남겨놓고 새로운 컴포넌트만 하나 만듭시다. 자, 이벤트 컴포넌트 to JS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아래쪽에다가 여러분 또 컴포넌트 2 그대로 임포트만 조금 넣어주세요. 컨트롤 CV를 잘 쓰시면은 편하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코드는 저희 다시 쓸 거고, 리턴 구문에 그려지는 요 내용은 그대로 일단 들고 옵시다. 자, 이벤트 컴포넌트의 요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요 내용 자체는 그대로 들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 불필요한 부분만 조금 여러분 지우세요.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시고, 클릭 이벤트 잠깐 빼시고, 자, 똑같은 코드 작성을 하는데 조금 더 심플하게 작성을 해봅시다. 자, 위쪽에다가는 이제 스테이트를 객체로 관리를 할 거예요. 스테이트 여러 개를 객체로 관리하기. 자, 하나 만들게요. use state const 데이터 명은 폼이라고 할 거고, 자, 뭐 set 폼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초기 값을 여러분이 객체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중괄호를 하나 열고, 키. 자, 키는 저는 name이라는 아까 이름을 썼기 때문에 name이라는 키, 공백. 자, 그 다음에 좀 이쁘게 쓰시려면 줄 바꾸고요. topic이라는 키는 공백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각각의 태그를 여러분 일단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name이라는 속성에다가는 name이라는 속성에 그대로 저 스테이트로 관리된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마찬가지로 topic이라는 속성도 자, 요렇게 그대로 갖고 와주세요. 자, 어차피 여러분 name이라는 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값인 거 아시죠? 서버로 넘어갈 때 키값이 될 수 있잖아요. 리액트에서 그거는 아니지만
이 name이라는 값을 뭐 동일하게 맞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일한 이벤트를 태울 거예요. 자, input 태그에서도 뭐 핸들, 자, 함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on change, 자, 뭐 핸들 change 하면서 호출을 할 거고, 자, 마찬가지로 밑에 토픽 부분에서도 핸들 체인지 호출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다가는 하나 만들어 주세요. 컨스트 핸들 체인지는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인풋 태그에 여러분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인풋 태그들은 이렇게 하나로 관리하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자, 얘를 여러분 값을 바꾸던 얘를 값을 바꾸던 이 핸들 체인지는 이제 실행이 될 거거든요. 자, 잘 동작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점 타겟까지만 일단 적어 보세요. 자, 요 아래쪽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위쪽 바 아니에요. 아래쪽. 그쵸? 자, 요 아래쪽에서 자, 위에 거 적으시면은 위에 태그, 아래 거 적으시면은 아래 태그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그쵸? 확인되시죠? 위에가 아니고 아래. 1, 2, 3 AAA.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보시면 여러분 타겟 안에 제가 타겟을 뭐 바로 찍었는데 잠깐 제가 이제 이벤트로 변경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벤트 변경을 해서 봐보면은 요 이벤트 안에는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을 좀 보시면, 자, 타겟까지 여러분 접근을 했으면 요게 이제 인풋 태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속성 값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점 찍고 네임, 점 찍고 밸류로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인풋 태그의 네임이라는 속성은 이렇게, 밸류 속성은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렇게, 그쵸?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하나라서 조금 어려운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위에 거를 클릭을 하면은 네임 부분, 여기 안에만 바꿔야 되고, 아래 거를 클릭하면 토픽 부분만 바꿔야 되죠. 자, 이게 하나일 때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두 개라면 객체를 복사하는 문법을 사용을 해요. 자, 결과값만 한번 출력을 해놓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중괄호를 하나 열고 점점점 폼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입니다. 전개구문으로 객체를 펼쳐가지고 그냥 복사해 오게 되는데, 카피 값을 보시면은 콘솔 로그 카피를 보시면 현재 스테이트 값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까지 확인. 그쵸? 현재 스테이트랑 지금 완전히 동일한 값을 복사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어떻게 바꿔주냐? 객체는 특징이 있죠. 뭐냐면 만약 뭐 카피에 여러분이 동일한 키 네임 값에다가, 자, 이건 적지 마시고 요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네임 값이 여러분 요 형식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자, 이거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카피 네임 속성에 XX 값을 치환을 하시게 되면은, 자, 한번 값이 어떻게 카피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자, 요렇게 이제 값을 전달을 할 때 네임 값이 XXX라는 값으로 바뀌어요. 그쵸? 기존에 있는 공백 값이었는데 XXX 값으로 바뀌었죠? 자, 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 콤마 찍고 대괄호를 열어요. 자, 2점 타겟점 네임 값이 뭐예요? 요거겠죠? 또는 요거겠죠? 자, 이 키에다가 자, 값을 집어넣을 때는 2점 타겟점 밸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이제 한번 이 카피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아래쪽에서 요렇게 하실 때, 그쵸? 요렇게 하실 때, 값이 변경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공백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밸류 값을 지정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밸류 지정이 안 들어가서. 자, 여기 밸류에다가 먼저 값부터 지정을 좀 해주세요. 현재의 밸류 값은 자, 그냥 네임이 아니죠? 폼 안에 들어있는 네임이죠. 자, 요렇게 지정이 들어가고, 아래쪽 토픽 값은 폼 안에 들어있는 토픽 값이에요. 자, 요까지 지정이 들어가졌을 때, 요거 보시면 왜 밸류 지정하라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값이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세로 고침 한번 하시고 최종적으로 한번 값을 확인을 합니다. 요렇게 자, 여기 가만 보시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현재 지금 스테이트 상태 나타내고 있는 값 일단 그대로 따라갔는데, 자, 이건 한번 제가 이제 카피되는 걸 보라고 여러분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최종적으로 이 카피된 값을 체인지까지 시켜줄 거예요. 체인지. 자, 요거 자체를 셋 폼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체인지 하게 되면은 값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봅시다. 셋 폼 안에 자, 카피를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요렇게. 자, 이거 제가 설명하면서 해가지고 사실 좀 길게 나온 건데, 복사해서 기존 값 이제 변경한 인풋 태그의 값에다가 변경된 값을 집어넣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쳐주면은 하나 작성한 걸 다시 그리죠. 그 다음에 또 치게 되면은 이제 기존 거에다가 하나 작성한 걸 다시 그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의 유지가 일어나요. 자, 이제 한번 값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카피 값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요렇게.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자, 값 변경을 할 때 유지가 되고 있죠. 다음 밑에 값을 변경을 하시더라도 유지가 되죠. 자, 요 세 개가 3박자로 다 일어나시면 돼요. 밸류 유지시킨다, 그 다음에 객체를 복사해서 동작한 키의 값을 바꾼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한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폼 값을, 두 개의 폼 값을 하나의 스테이트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5개도 되고 여러 개도 돼요. 자, 실제 동작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겠죠. 값을 바꾸면
변경한 값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쳐주면은 다시 화면을 다시 그리고, 그럼 변경된 첫 번째 값이 나올 거예요. 그쵸? 다시 또 키를 입력을 하면은 이 값을 또 갖고 와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된 값, 자 요거를 갖고 와서 값을 변경을 하고 다시 스테이트를 그리고, 자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변경된 값은 여러분 아래에서 똑같이 찍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폼. 네임 해가지고 찍으실 수 있고, 폼.topic 해가지고 자, 이렇게 찍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결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 좀 어려우시면은 굳이 사실 뭐 하나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각각의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가 이제 따로따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겠죠? 많아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동일한 그런 모형을 갖는 그런 태그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서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 두시고, 이것도 만들어 봅시다. 클릭했던 거 뭐 똑같죠?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아까 마찬가지로 자, 뭐 핸들 클릭이라는 함수로 연결을 해 줄 겁니다. 자,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값을 저희가 아까 어떻게 처리했죠? 여기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출력을 한번 해주고 초기 값을 이렇게 2번 거쳐서 들어갔는데,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폼이 지금 스테이트, 폼 안에 들어있는 네임님의 할 일 목록은 폼.topic이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2번이나 변경을 해줄 필요가 없죠. set 폼 이용해 가지고 중괄호를 열고, 네임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topic이라는 거는 이렇게 초기 값을 한 번에 줄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화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자, 동일하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키업도 똑같이 그려줍시다. 키업. 자, 두 번째에다 저희가 키업을 걸었었죠. 네, 마찬가지로 on key up 함수 이용해 가지고 무슨 함수였죠? 키업. 네. 자, 핸들 뭐 키업이라는 함수로 연결을 하고, 여기요. 뭐 여기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여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퍼스트 키업은 여기. 자, 이벤트, 여기는 이제 이벤트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엔터 값 확인하고, 자, 2점 키 값이 예를 들어 뭐 엔터였다. 그러면 뭐 핸들 클릭 기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건 동일할 겁니다.
자, 위에랑 아래랑 여러분 동일하게 동작을 할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자,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좀 실습을 해 봅시다.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셀렉트 태그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값을 갖고 있네요. 피자, 햄버거, 치킨이 있는데, 자, 값이 셀렉트 태그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선택된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서 화면이 다시 그려지면 돼요. 자, 이거는 값이 하나죠, 그쵸? 제가 가르쳐 드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배운 걸로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컴포넌트명은 뭐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 값을 바꾸면은 옵션 값이죠. 이 옵션 값을 바꾸면 스테이트를 변경해서 그 다음에 선택된 결과를 뿌려주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 값을 바꿨을 때 그 변경된 사항이 아래쪽에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달랐는데도 셀렉트에서는 여러분 클릭을 주실 때랑 체인지를 주실 때랑 두 개가 달라요. 클릭은 말 그대로 이 셀렉트 박스를 클릭할 때 동작을 하게 되고, 체인지 같은 경우는 값이 변경될 때 동작을 해요. 그 다음 옵션에다가 여러분 온체인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셀렉트 태그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태그 자체가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옵션에 여러분 온체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여기에 온체인지 값이, 여기에 이벤트가 걸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이제 핸들 체인지 함수를 하나 호출을 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하고 우리 위쪽에서 일단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값, 변경되는 값을 스테이트로 처리를 할 건데, 제가 방금 여러분 객체 가르쳤다고 객체를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왜 방금 했던 것만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쵸? 값이 하나예요. 이건 뭐 사실 값이 여러분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값이 하나네요. 그러면 그냥 문자열 스테이트 하나를 관리를 하면 됩니다. 굳이 뭐 이런 경우에는 객체로 스테이트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스테이트 하나 선언을 할 건데, 유즈 스테이트에서 초기 값은 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메뉴를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함수 데이터와 뭐 setData 이렇게 두 개 전달을 받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 밑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은 우선 첫 번째 렌더링에서 가장 처음 로드가 될 때 데이터 아래쪽에다가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화면에 아마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값을 변경을 하면 누구를 실행하게 돼요? 요 change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할 때, 만약에 처음이고 내가 아직 좀 서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저는 항상 여러분 로그를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사실 이벤트 객체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뭘 알고 있으면 셀렉트 태그에 필요하네요. 셀렉트 태그 자체에 우리가 값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타겟에 셀렉트의 값은 바로 그냥 밸류로 취하실 수 있습니다. 셀렉트도 네임이 있다면은 바로 이.타겟.name으로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자, 이 값이 결국에는 선택한 값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죠, 그쵸? 그럼 변경을 했을 때
값 변경을 하면 이렇게 값 자체가 여러분 변경됐을 때 실행이 됩니다. 값이 변경됐을 때.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스테이트 체인지를 그냥 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바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set 데이터에서 이점 타겟점 밸류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셀렉트 태그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뭐 하나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잘 되죠? 그러면 조금 여러분 머리를 써봐야 되는 문제를 하나 실습으로 해봅시다. 자, 잠깐 결과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 약간의 머리를 써야 돼요. 자, 보시면은 결과 화면을 잘 보세요. 인풋 태그에 이제 값이 있어요. 값을 전 적었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인풋 체인지를 바로 이제 인풋 태그에 핸들링을 할 때 요 값 자체를 바로 이제 스테이트에 담아 놓고 값을 변경할 때마다 이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바로바로 나왔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추가를 하면은 갖고 올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적을 때 이미 사실 스테이트는 변경이 되고 있어요. 추가를 하면은 아래쪽에다 갖고 올 거예요. 자, 요런 모형을 구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해서 요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자, 스테이트를 두 개 만들지 말고 객체로 한번 오브젝트로 써가지고 한번 처리해 보려고 하세요. 두 개 쓰면은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근데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하나를 사용하는데 스테이트가 두 개 들어있다면은 약간의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자, 이렇게 바꿔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제가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본인이 한번 작성을 해보고 본인 생각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고 거기 맞춰서 본인이 이해하시는 게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자, 여기 내용을 적고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결과를 찍어줬어요. 그쵸? 자, 예전 같으면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값을 얻어서 inner HTML로 바로 넣어주면 끝나는 그런 형태였는데, 리액트에서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죠. 만들다 보면 이런 작업을 내가 지금 할 수가 없네,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알게 되실 거예요. 그냥 체인지만 여러분 그냥 넣으면 위에처럼 내가 작성한 값이 바로바로 이렇게 일단 변경이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추가를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아직 우리가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두 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뒤로 가면 사용할 수 있는. 근데 그 방법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두 개의 스테이트를 선언해서 이 작업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로 좀 관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폼이라는 객체에다가 데이터라는 거랑 리절트라는 결과를 넣어줬어요. 리절트는 밑에서 화면에 찍을 결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풋의 데이터를 관리할 변수입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리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두 개를 사실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번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그럼 이제 인풋 태그 값이 변경될 때마다 데이터, 여기 들어가는 이 데이터 값을 인풋 걸로 좀 변경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핸들 on change
함수를 하나 넣어줄 거고, 뭐 핸들 체인지 메서드 선언을 합시다. 자, 위쪽에다가는 자, 요렇게 연결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값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벤트 객체 사용을 할 거예요. 이벤트 객체 쓰고, 우리 요 값, 체인지가 되고 있는 값은 2.2. 타겟. 자, 요까지가 지금 태그고요. 그쵸? 태그 2.target.value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현재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target.value 값. 자, 요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넣어줄 거냐? 뭐 점점점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직접 그냥 쓸 거예요. set 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라는 키에다가 2.target.value. 자, 이렇게 그냥 강제로 집어 넣을 거고, 자, 리절트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일단은 변경은 되겠죠? 여기 안에 뭐 점점점으로 복사해 오셔서 그 다음에 버퍼도 되고, 일단 뭐 저는 뭐 이게 같은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쵸? 뭐 이렇게 여러 개 쓰셔도, 동일한 키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지금 이제 변경된 값으로 일단 변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자, 인풋의 value에다가 제가 찍어 줄게요. value라는 속성에 자, 데이터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폼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찍는다. 그 다음 일단 동작을 하는지 좀 볼까요? 값 자체는 여러분 변경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콘솔로 좀 찍어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릭했을 때는 클릭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리절트가 갖고 있는 값을 자,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값을 좀 변경을 해줘야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값으로 리절트를 치환을 시켜 줄 건데, 자, 밑에서 이제 onClick 기능을 하나 달아줍시다. onClick 기능으로 추가를 누르면은 뭐 핸들 클릭이라는 대로 좀 연결을 해줄게요. 자, 위쪽에다가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똑같이 setForm을 이용해가지고 값을 변경을 해낼 건데, 대신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값은 공백으로, 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값은 공백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 리절트가 갖고 있는 값은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값으로 치환을 좀 시켜줄 거예요. 자, 이걸 업세트려야 되니까, 그쵸? 데이터는 공백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절트는 지금 현재 공백 상태인데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값으로 치환을 시켜줘야겠죠? 여기 변화되고 있는 이 값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데이터는 공백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리절트가 갖고 있는 값은 자, 위에 만들어져 있는 폼 데이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으로 한번 치환을 시켜 봅시다. 클릭을 누른다. 그러면 데이터는 공백이 됐어요. 그리고 리절트 값은 현재 폼 데이터가 갖고 있는 폼 데이터가 가진 값으로 치환을 시켜줬어요. 자, 그리고 밑에서 결과값을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냥 찍으시면 안되고 폼.result로 이렇게 찍어야겠죠? 폼.result.
자, 좀 봅시다. 자, 내용을 작성을 하고 추가를 누르면은 잘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한번 좀 볼게요. 다음 내용을 또 적어 볼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을 이렇게 적었을 때 리절트가 공백이 되니까, 그쵸? 여기서 리절트가 공백이 되기 때문에 값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오네요. 그러면 조금 더 머리를 써봐야겠네. 일단 진행은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작성을 하면은 체인지 함수를 타게 되고 리절트가 공백으로 변하기 때문에 값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머리를 써볼까? 이 값을 어떻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을까? 그쵸. 홈 리절트 갖고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조금 얽혀있는 모양인데, 폼 리절트가 현재 갖고 있는 값으로 이 친구를 치환을 시켜주면은 값 자체가 여러분 유지가 될 겁니다. 원래 공백으로 없어져서 사라졌던 게 실제 이제 폼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값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체인지가 일어나도 이 값은 현재 유지를 시키고 있죠.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사실 뭐 좋은 코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 뒤에서 이제 이 방법을 알게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향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실습을 해본 거예요.